2025년 10월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했던 달인데 이게 갑자기 최악의 달 중 하나로 확 변해버렸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5년 10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찌웠죠. 이때 시장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축제,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익률이 8%나 뚝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어요. 축제는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죠.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나타내던 공포 탐욕 지수가 71이었는데 이게 불과 며칠 만에 극단적 공포 수준인 22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업투블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강세였던 10월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하락이 대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업터버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월의 승률은 거의 90%에 육박했고요. 평균 수익률도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세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5년에는요, 손실을 기록한 것도 모자라 극도의 공포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패턴이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갑작스러운 붕괴가 저절로 일어난 건 아니겠죠.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관세 발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거대 고래지갑의 움직임, 그리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까지 여러 악재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처럼 동시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마이클 셀러입니다. 그는 대체 왜 이 폭락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그의 철학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일러의 전력은 아주 명확한 4가지 핵심 신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의 4가지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바로 이것들이 비트코인을 궁극적인 장기자산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말이 그의 접근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틀에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저 올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자잘한 소음은 그냥 무시하고 10년 단위의 큰 추세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세일러의 이런 확신과 심지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회사 주식인 MSTR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건 또 왜 이런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MSTR 주식을 외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S&P 500 편입에 실패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채 문제,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까지 MSTR은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아주 심각한 내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20% 넘게 올랐는데 MSTR 주식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의 대리 투자처라는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이 모든 부정적인 소식들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로는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제부터는 수면 아래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이런 소음들 이면에는요,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털이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고작 900개에 불과한데 ETF와 기업들이 사들이는 수요를 합치면 3,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무려 3배 이상 압도하는 아주 구조적인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 부족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유통된 비트코인의 70% 이상이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에 그냥 꽉 잠겨서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훨씬 더 적다는 걸 의미하죠. 정말 타이트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경제 환경 전체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극도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달러는 약세고 돈은 다시 풀리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단기적인 혼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장기적인 강점이 있어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해답은요, 비트코인의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우리 미스터리의 해답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탈동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시경제의 흐름을 방어하는 해지 수단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탈동조화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패턴이나 주식시장을 따라 움직였던 과거의 규칙들이 비트코인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잘 맞지 않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거예요. 업터버의 실패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문제들이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투기적 자산에서 글로벌 거시자산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증상이라는 거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마이클 세일러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처럼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골드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죠.